언니, 한국 갈 때 더 챙길 게 뭐 있지? 빈대퇴치제 꼭 챙겨. 그런 나라는 위생이 엉망이라 빈대에 물릴 수 있어. 한국에 다녀온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필요 없다던데? 무슨 소리야? 잔말 말고 챙겨. 알았어. 야, 퇴치제 어디다 놨어? 그거 그냥 내가 안 가져왔어. 없어도 된다던데. 너 미쳤냐? 죽을래? 여기에 한국에 가게 된 언니와 동생이 있습니다. 자매는 한국에서 열리는 피아노 콩쿨 대회에 초대받아서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챙겨갈 짐을 싸고 있는데요. 빈대 퇴치제를 챙기라는 언니와 그런 건 필요 없다는 동생. 빈대 퇴치제로 시작한 자매의 싸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한국 여행이 끔찍해졌다며 그리고 이번 한국 여행을 통해 모두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사연을 적어왔습니다. 이 자매가 한국에서 겪은 사연 무슨 일인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 사는 안나입니다. 언니와 최근에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니 때문에 상당히 망신을 많이 당한 최악의 한국행이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께 제가 대신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한국 분들이 얼굴을 붉히지 않고 너그럽게 웃으며 넘겨주셨지만 속으로는 기분 나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를 이해해주고 웃으며 언니의 불쾌한 행동에도 넘어가 주신 많은 한국 분들께 이렇게 글로나마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한국이 어떤 곳인지 더 알고 갈 수 있게 언니가 실수했던 것처럼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시도록 글을 써봅니다. 저희 자매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에 재미를 붙였고 부모님도 저희 자매에게 피아노 레슨도 적극적으로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저와 언니는 두드러지는 실력을 보였고 많은 피아노 대회에도 입상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피아노 쪽으로 나중에 대학도 진학하고 훌륭한 피아노 연주가가 되는 걸 목표로 삼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와 언니는 같은 대학의 피아노 전공자로 입학을 했습니다. 1년 먼저 합격해서 학교에 다니던 언니가 입시에 도움을 주어서 제가 언니보다 실력이 부족하지만 언니의 꿀팁들 덕분에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죠. 그렇게 첫 학기를 마치고 한국에서 피아노 콩쿨이 열리는데 그곳에 초청받았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팀들이 초청받아 한국에서 공연도 하고 서로 교류 차원에서 한국에 가게 되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안 그래도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저는 그 한국으로의 초청 제안이 왔을 때 너무나 기뻐서 이건 당연히 가야 된다며 이런 행운이 우리에게도 찾아온 것이 너무 좋다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저와 너무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스위스도 한 번도 안 가본 언니입니다.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도시 밖으로 나가는 것도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행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더 관심 없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죠. 심지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아예 모르더군요. 미국 아래에 붙어있는 데냐고 묻는 언니의 지리적 감각에 할 말을 잃었죠. 저는 한국 음악이나 연주회 같은 걸 유튜브로 찾아서 보여주면서 여기는 매력적인 곳이고 한국의 피아노 연주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라며 우리의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되는 기회라고 설득했죠. 언니는 제가 보여주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며 한국 가수들은 잘 모르겠는데 수준 높은 피아노 연주자들이 많은 곳 같다며 한국으로의 초청장을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가기 위해 연주를 연습하고 하루빨리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하기를 희망했죠. 한국으로 갈 날이 이틀 전으로 다가왔고 저는 슬슬 여행 가방에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도 제가 짐을 챙기는 걸 보며 따라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가려면 뭘 챙겨야 하는지 저한테 물어보더군요. 저는 해외여행 경험도 있고 한국처럼 멀리 가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경험자니까 언니한테 이것저것 조언을 주었습니다. 짐을 다 챙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언니가 절 보더니 뿌듯한 표정을 지으더군요. 우리가 빼먹은 거 하나를 찾았다며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막상 여행을 가보면 한두 개씩 빼놓고 온 적이 늘 있어 왔어서 늘 빼놓은 게 있나 고민하고 나는데 언니가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뭐냐며 반갑게 언니의 말을 받아주었습니다. 언니는 그 뿌듯한 표정을 유지하며 뒷춤에 숨기고 있던 물건 하나를 짠 하면서 앞으로 내보였습니다. 그 물건은 바로 빈대 퇴치제였습니다. 저는 당황했죠. 한국은 이미 오래전에 빈대를 퇴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때문에 이런 퇴치제는 전혀 필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언니에게 한국에는 빈대가 없으니까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죠. 그래도 여행에 관심 없던 언니가 이렇게 막상 여행을 가게 되니 설레하나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표정이 싹 굳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한국을 가봤어? 한국에 가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 여기 프랑스도 빈대로 넘쳐나는데
한국같이 후진국이 빈대가 없다는 게 말이 돼? 네가 말하고도 웃기지 않아? 저는 언니의 이런 무지함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언니는 학창 시절에도 학교 수업은 뒷전이고 하루 종일 피아노 악보 공부, 피아노 연습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겨우겨우 학교에서 유급이 안 될 수준만 유지했고, 지금 대학도 뛰어난 피아노 연주 실력과 그동안의 수상 경력 덕분에 특별 입학을 받은 경우라 상식이 부족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심각한 수준인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죠.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언니에게 한국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후진국으로 불릴 수준은 절대 아니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간 나라라며 언니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이탈리아보다 잘 사는 곳이라고도 이야기해 주었죠. 하지만 언니는 이탈리아에도 빈대가 있다며 빈대 퇴치제를 챙기라며 제 가방에 넣어놨습니다. 하지만 언니 몰래 빈대 퇴치제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보아도 퇴치제를 챙길 이유가 전혀 없기도 하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도 한국에는 빈대가 없거든요. 괜히 필요 없는 물건을 챙겨갔다가 다시 가지고 오는 수고를 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언니와 더 말싸움하기 싫어서 언니에게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호텔에 도착했고 숙소에 들어오자마자 피곤해 지쳐 바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숙소에 들어오자마자 침대에 눕는 걸 본 언니는 저에게 소리치면서 당장 일어나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언니는 제 캐리어를 열어 퇴치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퇴치제가 없자 저한테 퇴치제 어디 갔냐고 물었습니다. 그거 그냥 빼놨어. 여기 빈대 없으니까 걱정 마 하면서 침대에 그대로 다시 누웠죠. 언니는 분노했습니다. 뭐? 미쳤어? 너 죽을래? 너 때문에 빈대 물리면 네가 책임질 수 있어? 저는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분노한 채로 호텔 방문을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언니를 뒤따라갔죠. 저에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호텔 로비에 가서 퇴치제를 구해오겠다며 씩씩거리는 발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언니에게 여기는 그런 거 없을 테니까 제발 방으로 들어가자며 애원했죠. 하지만 언니는 호텔 로비로 돌진했습니다. 그러면서 퇴치제를 달라며 호텔 로비 직원에게 요구했죠. 로비 직원이 퇴치제가 없다고 하자 언니는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데스크를 팍 치더니 씩씩대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깜짝 놀라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한국인 호텔 직원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바로 언니를 잡으러 뛰어나갔습니다. 언니는 화나 보이는 뒷모습을 유지하며 어디론가 걸어갔고 약국 표시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었고 시간인지라 아마 영업을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는 아직 안에 계신 약사를 보며 문을 계속 두들겼고 언니를 보신 약사님은 결국 문을 열어주셨죠. 아마 급한 일인가 보다 하고 열어주셨을 테죠. 언니는 빈대 퇴치제를 내놓으라고 외쳤고 약사님께서는 해외에 가져가는 줄 알고 작은 용량의 빈대 퇴치제를 내놓으셨습니다. 언니는 더 큰 거 달라며 닥달했지만 그 약국에는 더 큰 것은 없었습니다. 한국에는 빈대 퇴치제를 아무도 쓰지 않고 해외여행객들을 위한 작은 용량의 퇴치제만 판매하고 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해외에 가셔서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냐며 굳이 왜 한국에서 구매해서 돌아가시는 거냐며 누구나 할 수 있을 법한 말씀을 하셨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내가 외국인이라서 차별하는 거냐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약사님께서는 굉장히 놀라시는 모습을 보였죠. 저는 언니를 잡아 끌어당겨 밖으로 내보내며 약사님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솔직히 프랑스에 살면서도 아나무인의 앞뒤 안 따지고 성질대로 행동하던 모습이 해외에 나가면 무섭기도 하고 낯설기도 해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 한국에 와서도 똑같은 모습이었죠. 저 때문에 화가 났으니 말을 하지 않겠다고 저를 무시하고 씩씩대며 호텔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호텔 로비에 직원을 째려보면서 들어가는데 언니 때문에 너무나 창피하고 죄송스러웠습니다. 언니는 빈대에게 물리면 저를 가만히 안 두겠다고 씩씩댔지만 너무나 당연하게도 한국에서 빈대에게 물리는 일은 없었죠. 한국에서 언니를 잘 데리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왔지만 통제가 안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호텔과 약국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했는지 한국이 나쁜 곳 같다며 벌써부터 한국에 대한 악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언니가 이렇게까지 생전 처음 오는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생각을 하게 되었나 생각해보면 빈대가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왔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프랑스에는 빈대가 넘쳐나니 다른 나라에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편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해외에 갈 때 그 나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은데
그런 작은 행동들도 귀찮아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관광지나 숙소, 교통편들만 알아보고 나지 이렇게 그 나라 문화나 습관, 성향 등을 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언니는 이런 간단한 검색도 하지 않았고 제가 말해주는 것도 수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희 언니와의 한국행이 너무나 나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행동을 할까봐 늘 조마조마했습니다. 외국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은 어디에 가시던지 그 나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검색하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같이 여행하는 일행들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일은 없을 테니까 말이죠.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